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번의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우리는 선택의 연속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길로 출근할지. 사소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이 작은 결정들이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우리의 하루가 쌓여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은 언제일까? 어떤 사람은 학창시절, 어떤 사람은 첫 직장을 선택한 순간,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기로 한 순간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선택 앞에서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이 선택이 맞을까? 이 길이 내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닐까? 선택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택을 피하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렇다면 선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선택 앞에서 이렇게도 망설이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한 가지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6년 영국 왕립 셰익스피어 극장에서 펼쳐진 독특한 퍼포먼스. 주디 덴치, 베네딕트 컴버배치 등 최고의 배우들이 단 하나의 대사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투비 올 나투비.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1603년 출간된 햄릿 첫판본에서는 이 대사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나는 그것이 중요하도다. 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셰익스피어의 햄릿, 그리고 그 안에서 던져진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질문,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문장을 듣는 순간 우리는 마치 햄릿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선택을 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까? 햄릿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는 단순히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결정한다는 것의 본질에 대해 고민한 것입니다. 투비 올 나투비, 즉 존재할 것인가,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 햄릿의 고민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존재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존재를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택이란 결국 포기하는 과정일까요? 어쩌면 그렇습니다. 어떤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가능성을 버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선택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풀기 위해 우리는 또 한 번 시간 속으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선택은 곧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을까요?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그의 저서 반항하는 인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정의 반대말은 반대 결정이 아니라 포기다.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나 자신을 정의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결정을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스스로 선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회적 기대나 타인의 시선에 의해 결정이 조정되고 있을까요?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구를 사랑할지, 어디에서 살 것인지, 이 모든 결정들이 정말 내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결정된 것일까요? 놀랍게도 한 연구에 따르면 오랫동안 억압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자유를 얻은 후에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결정하는 능력 자체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결정이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그 방법을 찾아가 봅시다. 결정이라는 단어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카데레, 즉 잘라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느끼는 고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다른 가능성을 잘라내야 합니다. 이것이 선택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견디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선택을 피하면 우리는 여전히 갈림길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솔로몬 왕의 유명한 판결을 떠올려 봅시다.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했을 때 왕은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는 극단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 순간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포기합니다. 이처럼 결정은 때때로 냉정해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정을 내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고고학자가 땅속 깊이 묻힌 유물을 발굴하듯 우리도 우리의 내면을 깊이 탐색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하며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원사전을 보면 결정에 해당하는 고대 그리스어가 크리시스, 즉 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어려워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며 결정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성장합니다. 고고학자가 땅을 깊이 파여 유물을 발견하듯 우리도 성찰과 통찰을 통해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거는 말했습니다. 만일 악마가 있다면 그는 신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결정하지 않는 자일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앞에는 선택의 순간이 놓여 있습니다. To be or not to be. 여러분은 어떤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결정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결정이란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원하는 선택을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